왜냐하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무리 잘해도 한 번에 다 말아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상향하게끔. 아까 인문학 얘기하셨지만 인문학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냐.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되고 주시장의 속성, 복잡계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나의 어떤 본능들을 또 이해하고 역행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현재 투자하고 계신 것에 대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다 들어봤고 그 하나 또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책에서도 예전에 네. 쓰셨던 내용이고 호모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으면서 투자의 어떤 가이드를 일부 삼았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듣기에 인문학 책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투자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거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뭐 이제 그 책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하는 와중에 호모사피엔스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 또 한편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커다란 변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빅테크 종목들이 눈에 들어왔고 중국의 빅테크 들어오고 한국의 빅테크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네.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중국 빅테크는 이제 일정 부분 이익은 받지만 또 많이 내려가니까 또 네. 중국의 어떤 정부 이가 너무 예측이 어려운 정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좀 안 되겠다. 그리고 나왔고 한국은 이제 이게 시장이 너무 작고 언어적인 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데이터 산업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비싸. 구글보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빅테크 투자를 하게 됐죠. 네네. 예.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고 데이터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고 어떤 기업이 차세대의 어떤 중심축에 있을까를 생각하셔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요 다음 국면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사회 미래상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보여요. 네. AI 정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인데요. 네. 바이오는 뭐 유발 하라리 책에도 나와요. 네. 바이오가 우리가 수명 연장을 갈망하게 됐고 네. 그게 가능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치료나 뭐 이런 유전자 가위 뭐 이런 크리스퍼 같은 네. 그런 종목들 또는 줄기세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 너무 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간접으로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도 하고 있고 사실은 애플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간접 투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 개별단의 종목들을 제가 알 방법이 없고 그런 종목들은 되게 적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자 기업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보다는 우회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그런 기업을 그런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네, 오리온 자체는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많이 줘요. 음. 그래서 한 5%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늘려줬고 10년 동안 네. 무슨 대주주 문제가 있으면 안 늘려줄 땐 계속 늘려줬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중국에서 바이오 산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간접 투자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을 믿고 제가
직접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오리온이라는 기업을 또 끼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밑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뭐 하나의 우회 투자도 네.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우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모르니까. 얘네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더 잘할 것 같고. 중국 시장은 그 담철권인이 그 이화영인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중국 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화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아. 네.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이제 그런 배당도 많이 주니까 네. 배당 받으면서 기다릴 만하다. 정말 우리 교수님하고 접근법이 참 많이 비슷합니다. 저도 바이오 보니까 무슨 H1100 그다음 뭐 YH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유전자 가위가 잘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대체해서 나보다 더 잘 알 전문가 집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나보다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회사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속 편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한양행 같은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바이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근데 조금 비싸요. 퍼가 높더라고요. 예, 비싸서 이제 접근이 잘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가장 많은 회사가 이 회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생각하시면서 오리오 홀딩스 얘기하셨고 뭐 애플은 이미 워치를 통해서 거의 워치는 사실상 그 헬스케어에 그렇죠. 집중된 기기니까 그런 쪽으로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신약 개발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네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네, 구글도 네. 뭐 엄청 오랫동안 생명공학 쪽으로 예. 투자를 하고 있죠.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게 업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뭐 저는 굉장히 밝게 보는데요. 네, 이게 투자 대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나 하고 이제 이 인류 노화 문제하고 이제 수명 연장 이런 아마도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 죽지 않는다, 우리 신이 된다. 데우스가 신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인류의 미래가 정말 각도기님 뭐 200살 살지 모르죠. 지금 저의 상태를 보고는 좀 불가능할 것 아니 같습니다. 줄기세포 한번 맞아보시면 신체가 내장이 재생돼야 될 것 같아요. 외부보다도. 네, 그렇죠. 그래서 재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부작용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극복을 하면 네. 이제 장기도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오늘 뭐 여러 포인트에서 발견이 되지만 굉장히 느긋하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신다. 예전에도 체크가 됐습니다만 참 그런 측면에서 신경이 전혀 안 쓰이시는지 투자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본인 투자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저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몽연구보다도 어떤 삶을 보는 철학이나 관점을 공부를 하시면 조금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주식시장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망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복잡계입니다. 네. 복잡계 속에서 엄청난 소음이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주시장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사이렌이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거기 인간 요괴들이 막 나와서 인어 요괴죠. 인어 요괴가 나와서 노래를 막 부르면 선원들이 막 빠져 죽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주시장이라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것도 욕이 많고 거기다 이제 공포까지 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에서
교재로 쓰는 게 이제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야. 네, 그 책이 이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10가지를 끄집어내고, 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왜곡해서 보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네.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네. 주식 관련 책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럼 우린 본능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물론 생각에 관한 생각, 뭐, 데니얼 카네만, 네.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제 이해하면, 나의 투자 원칙이 좀 생겨요. 네. 내가 이런 투자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안 깨지는 안티프레이지라는 책이 또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는 나심 탈레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물론 카네만이라는 분이지만 이 두 분의 책을 읽고 투자 철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싸움을 하는 거다. 이건 마라톤이다. 네. 스프린터가 아니다. 네네.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게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티프레이지라는 투자 방법, 깨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무리 잘해도 한 번에 다 말아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상향하게끔 안티프레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될 겁니다. 누구나 그런 거기에 공감이 되면.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아까 인문학 얘기하셨지만 인문학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냐.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되고 주시장의 속성, 복잡계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현대 문명,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수렵 채취 시대에서 우리가 현대 문명으로 넘어온 인간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수렵 채취 시대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덤벼들면 주시장에서 깨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의 어떤 본능들을 또 이해하고 역행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라고 한다면은 정말 얄팍한 공부, 종목 공부만 하시거든요. 종목 공부하면은 회계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제일 잘해야죠. 경영학과 교수님이 제일 잘해죠. 네.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네. 그래서 이게 학제적 연구가 사실 필요한 매우 종합학문적인 영역이고요. 여러분들 경제학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경제학자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은 사실 복잡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잡계는 예측이 어려우니까 예측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아주 현장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다른 분이 아니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동료 교수,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 외에도 엄청나게 주변의 동료 중에 교수 하시거나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연구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김 교수님보다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 주위에는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대부분 무서워하시거나 경영학과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한번 옛날에 손해를 크게 보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다 상처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상처를 또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얘기 안 해야 되겠구나. 대학 동기 카톡방이든 뭐든 주식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들 상처들을 끌어안고 사는구나. 네, 그런 게 인생인가? 이게 소수만 성공하는 무슨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단순한데 그 단순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했잖아요. 가치 투자가 모든 사람이 하면은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럴 리 없습니다. 사실 지나와 보면 대단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네, 네. 대단한 게 아닌데.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 찰리 먼거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터뷰인가 거기서 한마디 하시는 뭐라고 인생은 진부한 거야. 너무 새로운 거. 그러니까 trite란 말 썼어요. T-R-I-T. 이게 진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단순한데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주변에 교수님이나 이렇게 이런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 보시긴 하셨습니까? 없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공개를 안 하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신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일단. 그러니까 조금 번 분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정확히 얼마를 해서 어떻게 버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경영학과 교수님은 못 벌고요. 경제학과 교수님은 못 벌고요. 오히려 공대 교수님들 중에 가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감성 빼고 딱 메커니즘으로 보면 가능하죠. 네. 그런 분 중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교수님들 보면 이게 레셔널리즘이라는 게 이제 철학에서 네.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이제 사고 방법이잖아요. 네. 그걸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모델로 봐요.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자꾸 이론으로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험주의는 이제 현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자세거든요. 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라. 현실은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그렇죠. 깨끗하게 보고 들어보시면 깨지거든요. 그게 이제 교수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울퉁불퉁하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아이디어 가지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일수록 아주 크게 깨질 수 있는 데가 여기죠. 그러니까 뭐 뉴턴도 깨지고 네. 많죠. 깨진 사람들 마크 트웨인도 깨졌고 또 누가 있나 아인슈타인도 좀 깨졌단 말도 있고요. 네. 케인즈도 깨졌다가 나중에 이제 바꿨죠. 입장을 바꿔서 네. 현장주의자로 바꾸면서 부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아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심 탈레브트가 얘기했지만 스킨 인 더 게임 돈 걸고 해라.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내가 그 사람이 진짜 현장에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경력이 있다. 이러면 좀 추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한번 돈 안 끌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폭락 온다고 그러고 10번 요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변질이 돼가지고 계속 폭락 얘기하고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예. 그런 분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네. 뭐 그분은 돈을 벌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포 본능, 아까 제가 우리 본능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예. 구독자 늘리는 데는 그것만큼 없습니다. 맞아요. 공포심을 자극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게 구독자 수가 또 많고, 또 뭐 엄청나게 뭐 몇 배 단기간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진부한 얘기를 하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가 어렵죠. 저는 사실 올해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왜요?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건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 막 100배씩 하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 사이를 쉼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 톤으로 얘기했다가 아주 배터리? 아주 뭐 융단 폭격을 맞았고 예전에 테슬라도 이거는 매년 70%씩 성장을 5년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때도 한번 융단 폭격을 맞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자질이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사람 입맛에 맞춰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르면은 거기다 이렇게 찬물 뿌리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가 많은 세상이 됐지만 소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걸러서 들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인문학 공부나 이런 어떤 투자 철학 공부를 좀 하셔야 사람들이 누가 진짜고 가짜고가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공부를 안 하시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본능대로 따라다니니까 네. 공포 본능, 뭐 부정 본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습니다. 비난 본능, 남 탓하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가 돼버리죠. 그러면 네. 이제 소음입니다. 네, 맞아요. 소음이 돼버려. 근데 사실은 올해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해보다도 소음이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선지자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저는 이 상황들이 과연 미래에 1년 후, 2년 후에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까 하는 참 안타까움과 공포심도 있었고. 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구루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참 왜 이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리고 시장도 테마주가 뭐 한국 시장 20%밖에 안 하시니까 많이 안 보셔서 좀 덜 보셨을 것 같은데 테마주들이 이렇게 IPO 상장 주식들이 두세 배 한 번에 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 흔해졌어요. 도박하는 거죠. 그렇죠. 도박판이 된 거죠. 도박판이 된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은 뭐 좋게 보면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 재미로 하시면 다행인데 좀 많이 걸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인생 꼬일 확률이 높죠. 네. 뭐 벌었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깨지니까요. 이렇게 뭐 대표적인 사람이 그분들이 추앙하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이잖아요. 네네. 결국 권총자살로 네. 생을 마감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네네. 모델을 누구로 가져갈 거냐 딱 대비되잖아요. 워런 버핏이냐 제시 리버모어냐. 네. 주식시장의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 주식시장의 밝은 면이 있는데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삶 자체가 불행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마음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에고라는 부분, 내가 시기를 한다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세상을 굴리는 동력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불행하니까요. 이거는 싱글 플레이어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의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게임이 아니다. 이게 딱 쓰셔야 누가 뭐 테슬라를 얼마를 벌었든 비트코인을 얼마를 벌었든 나는 상관 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도 불행합니다. 자꾸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SNS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박탈감 사실 현실은 아닌데 네. 그거에 이제 가상세계에 갇혀버리면 이제 마음도 급해지고 나만 못난 것 같고 네.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그 심리 상태는 올바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해요. SNS 뭐 인스타나 요즘 메타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일종의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이라고 보고 네. 실제는 별로 이것과는 상당히 이격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남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남의 실존으로 실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상대적 박탈감 가지면서 너무 쫓기면서 나는 없고 내 눈에 보이는 남만 보다 보니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투자에서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그렇죠. 현대인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정보 혜택도 보지만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융단 폭격하니까 우리 본능을 막 융단 폭격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분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들떠 있고 계속 자극적으로 바뀌고 이건 도파민 막 계속 중독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도파미네이션.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쾌락과 고통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시고 뭔가 그 내 밸런스를 찾는 역할, 무슨 그걸 찾으셔야죠. 운동을 하시든 산에 가시든 명상을 하시든 이 도파민으로부터 벗어나셔야 그 다음부터 투자를 맑은 정신에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이제 현장에서 젊은 친구들 소위 말하는 이제 2000년생 이후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으실 텐데 뭐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거 2000년생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90년대생한테도 받았고 2000년생도 MZ 봤는데 세대하고 예. 또 달라요? 2000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뭐라 그럴까? 36. 직접적입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저 회식 안 가니까 저 회식 안 간 걸 저한테 비용으로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정도로 네. 오, 단적으로 많이 본다면 바꿨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3유라더니 이제 더 가나 보네요.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이 뭔가 이렇게 박탈감과 그로 인한 쫓김 그리고 내 세대 내 생에서는 쉽지 않고 힘듦 이게 아주 그 어떤 컨센 기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뒤집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특히 젊은 분들 가르치시고 계시니 특별히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팩트플리스로 보면 1세계, 2세계, 3세계, 4세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4세계가 제일 잘 사는 나라고요. 우리 한국이 거기에 속해 있다. 네. 제4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엄청난 행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부를 쌓고 내 인생을 가꾸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에 빠져들지 마라. 그러니까 성공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찾아보면 뭐 돈의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그 자벽하면 그러니까 뭐 주셔도 일하고 뭐 이렇게 일을 좀 허드렛 일을 하신 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거의 한 100억이 있었어요. 네. 주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4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복리가 작동되는데 이제 우리가 100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상상을 못 해요. 아이들이. 네. 이게 가능하다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업체제 시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장이 생각하지 저 민미래는 남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나 봐요. 자꾸 이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도 복리잖아요.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의 레퓨테이션, 나의 신뢰도는 평판도는 쌓아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사에 이제 나의 자산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 당장 나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자기한테 손해거든요. 그렇죠. 네, 워렌 버핏이 사업하기 쉬운 이유가 뭡니까? 존재감 없다 갑작스레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 그동안 평판 엄청나게 쌓아왔고 맞아요. 다들 들고 와가지고 이걸 인수해 주십시오. 근데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장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버핏이 제대로 된 평판을 쌓은 건 아마 1950년, 60년 이후 아마도 정확히는 시즈캔디 이후일 가능성이 있으니 70년 이후인데 장장 그 전에도 있었지만 70년 이후라고만 쳐도 지금 4, 50년을 쌓았으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들 싸들고 오니까요. 예, 그 정도로. 그리고 당신이 경영하셔.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그걸 뭐라 그러나요?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하나? 노소 떡먹기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려면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내가 신뢰를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편하고 네. 남한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네요. 첫인상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첫인상 하면 얼마 만에 첫인상이 느껴져 이러면 30초 이러거든요. 아, 첫인상. 우리는 첫인상 한 30초나 1분 안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한테 첫인상 이런데 그 단어가 없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 그럼 이 첫인상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럼 얼마 만에 첫인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랬더니 1, 2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한 1, 2년을 있어봐야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첫인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일부분일 뿐이다. 그건 뭐 헤일로 이펙트라고 하죠. 네, 네. 후광 효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또 휘둘리면 안 되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인상이 이제 우리가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과정도 사실 살아보니 10세, 20세 때는 그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은데 알아보면 나이 먹어갈수록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거 느끼는데 이 10세, 20대 때, 10대, 20대, 30대 초반 뭐 이럴 때는 그때가 모든 것처럼 당장의 모든 것처럼 보이다 보니 너무 급해지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뭐 속의 경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야, 여러분은 엄청난 자산을, 시간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 여러분 못 느끼지만 여러분 정말 부자다. 네. 이거를 여러분이 느끼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을 하도 상관이 없다. 네. 근데 그걸 전달하기 되게 어렵죠. 네.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중에 이제 발표를 시켰어요. 네. 모던 챌린지라는 주제로 써와라. 현대인들이 겪어야 되는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환경이 뭔가. 아까 복잡하게도 얘기했고, 이 복리 시대고, 그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되지 않는 레버리지가 작동되는 세상이고, 뭐, 소음이 가득한 세상,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우리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걸 써서 어떻게 극복할 거야의 과제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잘 써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사업을 한 애들도 있고, 학부인데. 근데 막 그런 애들은 막 너무 모티베이션이 강하니까 제 수업에 막 빠져서 들어요. 발표도 너무 잘하고. 그런 애들은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빨리 시작해라. 되든 안 되든 일단 투자해라.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S&P 500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일단 진입을 하고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저 혼자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보통 꼰대가 그렇게 학생 젊은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이거는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 애들이 꼼짝없이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행정학과는 특히 돈에 관심이 없거든요, 애들이. 네네. 애들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야, 너희들은 진짜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야, 너 금융 IQ 제로다 제로. 애들이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너무 돈을 한편으로는 되게 원하면서도 교육은 안 시켜. 예. 대한민국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 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도 몰라, 학생도 몰라, 부모도 몰라. 그 상태예요. 네.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그래요. 인플레이션 왜 이러는지 넌 모르니?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 이런 얘기도 모를 거고 이자율도 모를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금융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다. 네. 학생들을 보면 좀 일찍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대학에서보다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중에서 참 크게 울림으로 와닿는 것, 그리고 저희도 꼭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인생도 그렇고요, 투자도 그렇고,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1인칭 또는 1인용 게임이라는 거, 나하고의 싸움이지, 사실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남한테 비교해서 남은 저만큼 다 달려갖고 다 성공했고 빛나는 것 같고 나는 쪼그라들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희처럼 나이를 조금 먹어보고 와보면 우지컨히 꾸준히 달린 애가 결국 월등히 앞서 있어요. 나이 먹고 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꼭 우리 젊은 저희보다 어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친구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싶습니다. 인생 1인용 게임이고 나하고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하고 싸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을 뭐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이제 그 나심 탈레브 책도 좋고요. 쉬운 책이 하나 추천한다면 The Almanac of 나발 라비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나발 라비칸트라는 사람은 이 엔젤 투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투자가면서 사업가입니다. 네. 인도계 사람인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나 이제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현자처럼. 네. 이분이 얘기한 걸 모아서 책을 누가 썼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 The Almanac of 나발 라비칸트라는 이런 책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마치 그 멍거의 알마넥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근데 되게 짧아요. 그 책을 근데 찾아보시면 그 블로그를 보시면 번역을 누가 해줬어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분은 이제 40대 그다음에 한국 사람 중에는 이 책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비슷한 책입니다. 자청이라는 사람이 쓴 역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에 역행해야 된다. 아까 제가 본능 얘기도 했지만 그런 책을 조금 읽으셔서 긴 호흡으로 가고 본능 심리를 다스리는 것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 김진규 교수님 1년 만에 나오셔서 역시나 변함없이 현자처럼 잔잔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들썩들썩하고 막 그랬는데 마치 스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게 해주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연말에 정말 딱 맞는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맘때 오셔서. 이거 근데 또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될 텐데.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만 해도 저희는 뭐 너무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하대학교 김진영 교수님과 함께한 각도기가 살아가는 투자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풍부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4년에는, 23년보다는 조금, 장중하고 또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가 되시기를 부탁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